여러분, 오늘은 시작부터 질문 하나만 던지고 갈게요. 국민연금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었나요? 만약 이 질문에 잠깐이라도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아는 사람만 피하는 손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부터 연금이 오른다는데 그럼 나는 언제부터,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정답을 딱 잘라 말해주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그대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 기간, 소득 수준, 물가에 따른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신청해서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첫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1962년생부터 1965년생, 바로 여러분을 중심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 시점과 제도, 변화 논의가 집중되는 시점이 겹치면서 정보 하나의 차이가 체감상 몇 달치 연금으로 이어지기 쉬운 전환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신청 타이밍과 이해의 차이로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총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오늘은 아주 현실적으로 딱 세 가지를 잡아 드릴게요. 첫째, 연금 인상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가? 둘째, 나는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는가? 셋째, 신청을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세 가지만 정확히 붙들면 불필요한 오해에 흔들릴 일이 확 줄어듭니다. 먼저 요즘 가장 많이 떠도는 말부터 정리해 보죠. 7월에 몰아서 더 준다더라. 조금 늦게 신청하면 더 많이 받는다더라.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들에는 사실과 섞인 오해가 꽤 들어 있습니다. 특히 7월 몰아주기는 표현 자체가 오해를 키우는 쪽에 가깝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매년 1월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인상분은 원칙적으로 1월 지급분부터 반영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7월 이야기가 나왔느냐? 여기엔 정산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수령 중에 주소나 자격, 부양, 소득 관련 변경이 있었거나 반영 시차가 생기는 어떤 행정 절차가 겹치면 차액이 뒤늦게 정리되어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누군가는 7월에 몰아서 주내라고 말해버린 거죠. 하지만 그건 인상이 7월부터 시작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행정 정산이 뒤늦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오해를 그대로 믿고 그럼 7월쯤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네 하면서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신청해서 수급권이 발생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즉, 신청을 미루는 동안은 그 달들에 해당하는 연금을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급해서 한꺼번에 받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급에는 조건과 절차가 따르고 상황에 따라 번거로움이 커집니다. 어떤 분은 몇 달을 그냥 날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단호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7월 몰아주기라는 말만 믿고 신청을 미루는 건 위험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왔다면 오해가 아니라 내 상황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내 연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국민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한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 어떤 소득 수준으로 보험료를 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받기 시작하는지. 이 셋이 첫 금액을 만들고 첫 금액이 이후 인상의 기준점이 됩니다. 여기서 첫 금액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연금은 매년 조금씩 오른다는 말은 알지만 그 오르는 방식이 처음 받는 금액을 바탕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같은 인상률이라도 출발선이 큰 사람이 오르는 폭도 커집니다. 그래서 첫 수령액을 허투루 결정하면 단지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매년 반복되는 누적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떤 분이 첫 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 해 인상률이 2%만 적용돼도 오르는 금액이 체감됩니다. 반대로 첫 연금이 60만 원이면 같은 2%라도 오르는 폭이 다르죠. 그래서 첫 연금이 결정되는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렇게도 바뀝니다. 첫 연금을 받기 직전에는 확인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1962년생부터 1965년생은 언제부터 받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연령이 정해져 있고 실제 첫 지급일은 보통 생일이 속한 달과 연결되어 잡힙니다. 큰 틀에서 보면 1962년생, 1963년생, 1964년생은 만 63세를 기준으로 시작하는 흐름에 들어가고 1965년생은 만 64세 구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1962년생은 2025년 무렵, 1963년생은 2026년 무렵, 1964생은 2027년 무렵, 그리고 1965년생은 2029년 무렵에 처음 수급권이 열리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생일 되는 달에 바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수급 개시는 나이 도달과 지급일 사이에 시차가 생깁니다. 보통은 생일이 속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 달에 정해진 지급일에 첫 지급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권합니다. 내 출생 연도만 외우지 마시고 내 생일이 들어있는 달을 기준으로 첫 지급이 언제 찍힐지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이거 하나만 해도 아차 하는 순간이 확 줄어듭니다. 자, 이제 가장 위험한 착각으로 들어갑니다. 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된다. 이 믿음이 왜 위험하냐면 국민연금은 신청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받을 나이가 되어도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이 참 묘해서 안내문이 오거나 주변에서 말이 나와도 좀 이따 하지 뭐 하다가 달력이 몇 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왜 안 들어오지? 하고 알아보면 그때부터 절차가 시작되는 거죠. 왜 굳이 이렇게 신청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조기 수령을 고민하고 어떤 분은 연기 수령을 택하기도 하며 어떤 분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수령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도는 원하시는 방식으로 신청하세요 라는 구조를 품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기본값은 자동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수급 나이에 도달했는데도 주소 변경으로 안내문을 못 받거나 우편을 대충 넘기거나 그때 가서 하지라고 미뤘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신청합니다. 그 몇 달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 통장에 찍혔어야 할 돈의 자리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소급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과 절차가 붙고 처리 시간이 걸립니다. 즉, 나중에 한 번에 받으면 된다는 기대는 현실에서 자주 배신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문장 하나만 뽑아드리면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아니라 신청이 시작 버튼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현실 질문이 올라오죠. 그래서 나는 대체 얼마를 받는 건데요? 그리고 뒤이어 두 개가 따라옵니다. 조기 수령은 가능해요?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빠져요? 이 세 가지는 오늘 방송에서 가장 손에 잡히는 질문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를 지금 당장 확인하는 법 중심으로 풀어드릴게요. 먼저 내가 받을 예상 연금액은 추측이 아니라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예상 연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확인하는 방식이 있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불편한 분들은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회 결과는 현재까지의 가입 기록과 납부 기록에 기반해 계산된 값이라는 점입니다. 즉, 기록이 정확해야 예상도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예상액을 볼 때는 얼마 나오네 해서 끝내지 말고
내 가입기간과 납부 내역이 맞는가를 같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록이 틀리면 예상도 틀리고 신청 후 진행도 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기 수령. 결론은 가능하지만 대가가 분명하다입니다. 조기 수령은 정해진 개시 연령보다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앞당긴 만큼 감액이 붙습니다. 흔히 알려진 기준으로는 1년 앞당길 때마다 일정 비율이 줄어드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현금 흐름이 급한 분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한번 줄어든 연금은 이후에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 수령은 소득이 있는지 같은 조건과도 얽힐 수 있어 단순히 일찍 받고 싶다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꼭 개인 상황을 기준으로 상담과 확인을 곁들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질문은 정말 현실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연금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산정되는 구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금이 월 얼마면 실수령은 얼마나 되냐를 보실 때는 건강보험료 공제 가능성을 같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연금이 들어온 날 생각보다 적네 하고 당황하시거든요. 그 당황을 줄이려면 연금액만 보지 말고 내가 어떤 가입자 유형이 될지까지 한번 같이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특히 궁금해하실 2026년에 바뀐다던 것들, 뭐가 내게 영향이 있나요? 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세우고 말씀드릴게요. 제도 변화는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문을 확대하기보다 1962년생부터 1965년생에게 직접 체감이 될 가능성이 큰 포인트만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매년 1월 연금 인상 반영이라는 큰 틀은 계속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처음 받는 시점이 1월 인상 반영 직후에 걸리느냐, 전후로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첫 수령액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신청하느냐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월만 보지 말고 그 해의 인상 적용 흐름과 내 첫 지급 시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둘째, 보험료율이나 부담 구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때 난 이제 받는 사람이니까 상관없다라고 단정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소득이 계속 발생합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이 이어지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수령자이면서 동시에 납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도 변화가 나에게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어버리기 전에 내 소득 상태가 어떤지부터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셋째, 일정 나이 이전에 소득이 있는 상태로 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 규정이나 기준이 완화되는 방향이 논의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일하는 분들에게 체감이 큽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세부 기준이 정책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단정해서 움직이기보다 발표가 나오면 공단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향이 긍정적이라고 해도 내 소득 규모와 적용 구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머릿속이 이렇게 정리되실 겁니다. 결국 핵심은 신청 타이밍, 첫 금액, 그리고 내 상황 점검이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연금 수령을 앞두고 반드시 챙겨야 할 실전 확인 항목을 이야기로 정리해 드릴게요. 목록을 읽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달력과 서류를 앞에 두고 점검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요. 먼저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두세요. 조회는 단순히 금액을 보는 행위가 아니라 내 가입 기록이 제대로 쌓였는지 확인하는 첫 단계입니다. 이걸 오늘 해두면 몇 달 뒤 신청할 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음으로 내 생일이 속한 달과 첫 지급일 흐름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그때 되면 알겠지가 제일 위험합니다. 달력에 적어두면 마음이 아니라 시스템이 기억해 줍니다. 그리고 공단 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 수급 연령이 다가오면 안내가 오지만
주소 변경이나 부재로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사하셨다면 주소 정리부터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안내문을 받는 것 자체가 신청 절차의 신호탄이 되니까요. 또 하나,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미리 살펴보세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둘 다 받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기준에 걸려서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면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 두세요. 일찍 받으면 당장의 숨통은 트일 수 있지만 평생 기준이 줄어들 수 있고, 늦게 받으면 월액은 늘 수 있지만 그만큼 수령 개시가 뒤로 갑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크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일, 가족 상황과 연결된 선택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그러더라가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냐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연금액이 결정되기 전 내 납부 내역과 가입 기간에 빠진 게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하세요. 이건 귀찮아 보여도 한번 확인해 두면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과 번거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연금은 한 번 신청하지만 그 금액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신청 직전의 점검은 시간을 들릴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운이 아니라 정보로 지키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내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첫 금액이 왜 중요한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1962년생부터 1965년생 여러분은 처음 받는 시점이 다가오는 세대입니다. 동시에 주변에 같은 연령대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가 있다면 이 내용은 그분들에게도 그대로 도움이 됩니다. 오늘 들은 핵심을 한 문장으로만 정리해 전해도 충분합니다. 연금은 자동이 아니라 신청이고 첫 금액이 기준이니 미루지 말고 먼저 확인해라.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예상연금 한번 조회해 보세요. 내 생일달과 첫 지급 흐름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그리고 안내문이 오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처리하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손해를 피하는 쪽에 서 계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첫 연금 수령을 위한 출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생활 속에서 모르면 손해보는 포인트를 어렵지 않게 라디오처럼 차분히 풀어드릴게요.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댓글은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